정말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법무부에 근무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작년부터 논의된 김건희 비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불기소됐을 때 우리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성토했습니까? 이런 검찰 정말 필요 없다. 이런 검찰은 이제 검찰은 죽었다, 사망했다 그랬습니다. 내란 사건으로 조금 하더니 이번에 똑같이 이번에는 그 남편 윤석열을 풀어줍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겁니까? 그러면서도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차관은 법무장관 권한 대행은 여기 나와서 검찰 감싸기에 급급하는 것을 보니까 더 부끄러워져요. 법무장관이 뭡니까? 외청인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왜 검찰만 비우고 있습니까?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이라고요? 왜 윤석열 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그 수많은 20몇 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은 날짜로 계산해서 인권침해를 했으면서도 불법 감금을 했으면서도 왜 조사해가지고 이거 잘못 시정하겠어도 왜 안 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께서 뛰쳐나왔습니다. 검찰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즉시 항고해서 다퉈볼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을 좀 믿어볼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28시간도 고민 안 하고 풀어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놀란 가슴에 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 나온 거예요. 주말에 어제 그제 광화문 가보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지금 윤석열 때문에 또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줘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큰일 났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나왔다.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라면 당장 검찰총장 사실관계 조사해서 징계하겠습니다.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윤석열 징계 사건 그것만 가지고도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면직까지 가능한 중대 비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검찰이 법기술을 발휘해서 윤석열을 고의로 풀어준 겁니다. 공수처에서 송치된 날 검찰은 뭐 했습니까? 구속영장 연장 신청했어요. 한 번 기각돼서 마치 또 신청하고 이번에 기각되니까 뭐 했습니까? 그 일요일 한가하게 검사장에 불러서 검사장 회의합니다. 검사장 회의가 뭡니까? 거기서 불기소자는 의견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 인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랑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법원에서 이번에는 구속 취소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풀어줘 버려요. 검찰이 이원 여부를 걱정해서 즉시항고 안 했다고요? 검찰이 대전지법에서 하고 울산지법에서 즉시항고 신청한 것은 뭡니까? 그 사건은 다 신병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검사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원이 걱정되는데도 안 했습니까? 즉시항고를 한 겁니까? 근데 이 사안은 즉시 항고를 하게 사안 되면 문제가 아니고 이원이 되게 검사가 명백합니다. 헌법기관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까? 검사는 법 집행기관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구구절절히 그렇습니까? 저희가 대검찰청에 항의만 갔습니다. 대검찰청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불법 감금, 날짜 계산을 통해서 불법 감금이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사과하면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정말 억울하게 인권침해 당한 사람들 구제해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구구절절 헌법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헌법 얘기를 합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 헌법이 11번 나옵니다. 11번. 검찰총장실이 입만 열면 헌법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헌법을 유린합니다. 검사는 인권을 잘 지키고 형사소송법을 잘 지켜야 돼요. 형사소송법 명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안 했어요. 본안에서 다툰다고요? 황당합니다. 그 본안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 판사입니다. 그 본안 다투면 내가 지난번에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번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즉시 항고해서 다투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판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퉈보라고. 심지어 김재규 재심까지 들면서. 네, 저 그 부분 관련해서 들어보세요. 말씀드리면, 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 근데 그 부분 더군다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직무대행 아닙니까? 저는 다른 질문을 끊지 말았어요. 근데 여기 앉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앉아있으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일단 제가 일단 설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 그 다음에 검찰 해체, 심우정 사퇴 이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응? 이런 거 국민 목소리를 들으셔야지 왜 검찰 목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장관님만 법리합니까? 우리 다 법리 알아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해야죠. 더군다나 보세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검사는. 더군다나 법령에 정당한 적용 촉구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검찰총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랬어요. 또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대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 위반에 또 지시했어요. 이런 검찰총장 이번에는 사퇴하라 우리 야당이 요구하니까 안 한다.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법무부에서 감찰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더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직무감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됐던 바와 같이 93년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원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2012년도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검사가 위원 법에 결정. 나오면 좋아요. 그럼 검사가 법을 적용할 때마다 이게 이혼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집행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여부와 구속 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아니 오히려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나중에 유지를 해야지. 왜 윤석열만 그렇게 해치면 주냐 이 말이야. 가장 왜 이러세요 진짜. 구속 취소하고 구속기가 도가만 있어요. 좀 있잖아. 자,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 차관. 네.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준 거예요. 법원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그거를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 잘된 사태가 일입니까? 맞는데 차관, 네.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아니 그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장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개정하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좀 양심이 있게 삽시다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네,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입장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장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예.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업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1심 판결 뒤집히기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마흔여억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왜 아닌 답변 것 같습니다. 못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 발언 다 합쳐도 위원장 발언 시간도 안 돼. 장동영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자,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마이크 잡았다고 무슨 이렇게 회고되기는 흐리고 말이야. 자, 질의하세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52일간 구속되시고 석방되었습니다. 이